자, 김정은 당대회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주변에 앉아있는 인물들이요. 80대가 거의 건재합니다. 자, 변형욱 차장 아까 이제 화면을 여러 번 보셨잖아요. 이 북한의 괴벨스라고 불리는 선전선동의 대가 김기남. 올해 나이가 86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건재한 모습이 저렇게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올해 나이는 거의 89세 또는 이제 90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기남은 그러니까 40세였던 1966년에 지금 동그라미 친 화면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선전선동 나이가 든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오늘 연설도 하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북한에서 선전선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40세였던 1966년, 그러니까 김정일이 북한 정치에 등장할 때부터 선전선동부를 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중요한 신주하고 할아버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우상화, 그리고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최고 존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전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하는 거죠. 계속 나팔을 만드는 책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 선전선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상식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백두산에 이제 있다고 하는 이제 구호나무를 구호나무요? 예, 그러니까 구호나무라는 거는 항일 투쟁을 할 때 그때 참여했던 이제 군인들이 나무에다가 구호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정일의 이제 탄생까지도 거기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외신 기자들한테 홍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김명남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훈 의원. 김명남 나이는 김기남 부장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떤가요? 김명남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건재한 모습을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될까 궁금했는데 과거에 김정일이 올라갈 때는요. 그 친구는 대학을 북한서 김일성 대학 나왔었죠. 김대에서 김대의 젊은 인맥들을 끌고 이제 부부장급으로 포진하면서 실세를 잡았는데 김정은은 주로 베른에서 공부하면서 스위스 공부하면서 자기 동기가 없어요. 나중에 들어와서 조금 대학 다녔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 인맥이 만들어졌겠냐 싶어서 궁금해서 이번에 30대 초중반의 리더가 나오면은 30대 초중반의 저 친구의 친구들이 쭉 실세로 와야 되는데 과연 있겠나 궁금한 저 관전 포인트인데 혼자인 것 같아요. 외톨이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이 많은 분들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저분들을 항상 저 나이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도 보게 되면 회장이 바뀌면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 때로 내려가면 잘 안 맞거든요. 문화도 안 맞고 하는데 저렇게 다 맞춰요. 맞는 키죠, 맞는 키. 그런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불사조가 아니라 글쎄, 영혼이 없으니까 맞추는 건데 근데 과연 김정은이 편할까? 저는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외톨이로 가서 지금까지 정책적인 미스가 많았는데 이번에 다만 이 대회를 하면서 핵 문제를 스톱시키고 그리고 그 정도의 브레이크가 약간 조직에서 거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저희 부설 연구소에서 또 아까 조사했던 것 중에 이번 당대회에서 세대 교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게 직함이 격상될 사람으로 김여정, 그 다음으로 김원홍 보위부장이 꼽혔거든요. 자, 박 부원장님. 이 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화면에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뭔가 승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거가 두 인물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인물이 지금부터 나타난다고 하면은 너무 관심이 거의 집중돼가지고 당대회 메시지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사 문제는 마지막 날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날이 되어야지 김여정이든지 김원홍이든지가 어떤 새로운 직책을 갖는지 마지막 날이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직책을 갖는다고 하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조선노동당의 지도부를 보여주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아마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김원홍 보위부장은 지금 당대회 열 때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불경스럽게 삐딱하게 앉아서 김정은 비서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했다가 다음 숙청은 누구 할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어쨌든 조아라 기자. 네. 오늘 그 김정은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경제 부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경제 부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이 좀 안 맞다는 건데 지금 현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으로 읽히네요. 네, 김정은 그 노동당 제1비서는요, 그 북한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일부 부문은 매우 첨단 수준으로 발달됐지만 네. 또 일부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김 제1위원장은 전력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전력 문제는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고 또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의 중심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도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네. 전력 문제 해결하자는 거는요. 이 1차 7개년 계획, 할아버지 김일성이 만든 1차 7개년 계획에도 있었어요. 네. 이정훈 의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계속 그 경제 계획을 강조했지만 대체로 잘 안 됐죠. 네, 안 됐죠. 그렇게 해서 왜 60년대에는 우리보다 더 발전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70년대까지는 좋았으나 결국은 90년대에 동구권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 계획도 멈추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한 20년은 건너뛰어서 5개년 계획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가장 흥미로운 게 원자력 발전을 하라는 부분이에요. 전력을 강조하면서 원자력을 얘기하는데 아마 좀 저 친구가 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핵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핵 경제 병진론에서 경제가 핵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네. 이제 핵을 토대로 원자력 발전을 하라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북한 핵 실력이 나올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한 3위의 원자력 강국이고 수출도 했는데 과연 북한이 우리 수준의 원자력 발전을 해낼지 또 원전을 하다가 체르노빌처럼 사고를 안 낼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북한 얘기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도와주신 박형준 부원장님, 그다음에 변양욱 차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북한 얘기 변양욱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